이제 거절 사유, 그 임대인의 실거주 관련된 쟁점인데, 이게 좀 문제가 많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 임대차법에서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절충한다고 해서 만든 법인데, 이게 하여튼 문제가 좀 많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예외 사유, 갱신 거절, 갱신 요구권에 그 예외 사유로 들어오게 된 것은 이게 그 소유자도 이제 직접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내가 내 집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 상가 점포 같은 경우는 내가 거기서 직접 장사하는 거, 이런 경우와 내가 내 집 들어가서 사는 경우와를 비교하면은 그 후자, 주거용 건물에는 자기 집에 자기 들어갈 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임대인의 어떤 니즈, 임대인의 이익,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직접 실거주하게 되면은 갱신 요구 보장 못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약간의 이제 타협이 이루어진 그런 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실거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2년 살고 쉽게 말하면 나가야 되는, 갱신 요건이 보장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불가피해지는데, 자, 이런 것 때문에 임차인의 갱신 요건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봉쇄할 수 있는 그런 그 수단으로 좀 이렇게 전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살 것도 아니면서, 직접 살 것도 아니면서 마치 살 것처럼 해서 내보내고 다른 데다가 돈 많이 받고 세를 주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 손해배상의 특칙, 8호에 한해서 손해배상의 특칙을 뒀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했어요. 자, 이게 만약에 손해배상의 특칙을 안 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손해배상 입증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손해배상 청구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자, 일단 손해배상 청구하려 그러면은 입증 책임이 일단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임차인한테 있겠죠. 자, 네가 어떤 손해를 입었냐라고 하는 부분을 입증해봐. 그러면은 임차인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입증의 법리라는 것이 엄격한 입증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 엄격한 입증을 한다면 기존 임대차 목적물에 2년을 더 살았어야 되는데, 만약에 임대인이 그런 약간 거짓말로 통해서 불법행위잖아요. 그런 불법행위를 통해서 그 2년을 못 살게 하고 내보냈다는 상황과 그냥 2년을 더 살게, 갱신요건 행사해서 2년을 더 살게끔 하는 그 상황의 차이, 금전적인 차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집에 살았으면 세이브했을 돈인데, 저 집에 살아가지고 그 돈이 더 나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게 이제 그 입증하기가 좀 힘든 거죠. 왜냐면 이사비도 청구하기도 힘들고, 이사비는 어차피 한번 이사 가야 되잖아요. 또 4년 지나면 또 이사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사비 자체를 손해라고 하기도 힘들고, 또 저 집에서 저 집으로 이사 갔는데 이 집에서는 보증금 1억이 있었는데 저 집 옮겨가서는 2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차액 1억 부분의 이자 상당, 이런 부분을 그 손해라고 하기도 어려운 것이 조건이 다르잖아요. 이 집과 저 집의 조건이 다른데 그거를 단순하게 그냥 손해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게 엄격한 입증을 필요로 하는 그 손해배상, 이 부분에서는 임차인이 손해배상 입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입증의 어려움, 이런 부분을 좀 덜어주기 위해 가지고 세 가지 중에 하나 중에서 가장 큰 금액, 이렇게 해서 이제 입법을 만들었고, 이것은 어쨌든 그 8조 8호 지금 실거주, 임대인의 실거주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그 부작용 이런 부분을 감안한 나름의 고육책이다, 보완책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손해배상의 어떤 그 특칙, 민법의 특칙을 두지 않으면은, 왜냐하면 그 기능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이 갱신요구권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나름의 어떤 의미 있는 입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도 이제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임대인 실거주 부분이죠. 임대인, 내가 살 거야, 들어가 살 거니까 나가줘라고 하는 건데, 아무리 봐도 이제 임차인은 좀 거짓말 같단 말이에요.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게 갈등이 좀 불가피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실제로 되느냐, 어떻게 분쟁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논란이 좀 많습니다.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 부분을 띠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그 원칙은 갱신요구권을 가지죠, 임차인이. 자, 갱신요구합니다. 더 살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안 돼. 내가 들어가 살 거야. 임대인이 내가 실거주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그건 예외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외 사유의 입증은 임대인한테 있는 거예요. 임대인한테. 자,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들어가 살 거야. 라고 하는 거. 과거의 일을. 이제 미래의 일을. 과거도 아니고 미래의 일을 내가 들어가 살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임차인도 그 확신을 가지기가 힘들죠. 저 사람 진짜 들어올 사람인지 아닐지. 뭘 자료 제시를 하는데 그냥 왠지 꾸며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판을 갈 가능성이 많은. 그러면 재판 가서 뭘 해야 되느냐, 무슨 소송을 하느냐, 명도소송이겠죠. 저 나가라. 갱신요구권의 예외 사유로 내가 실거주 한다고 했는데 더 이상 살 권리가 없는데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보내달라 라고 하는 명도소송을 하게 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실거주 부분이 입증이 약하다, 거짓말 같다, 이렇게 맞서거든요. 그러면은 판사가 이제 뭘 해야 돼? 판사가 뭘 심리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이사 들어올 사람인지, 임대인이 실제로 이사 들어올 건지를 진지하게 물어보는 그렇게 재판이 이게 완전 그 쇼가 돼버리는 경우죠. 정말 이사할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한참 듣고 임차인한테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 내가 볼 때는 진짜 이사 들어올 것 같아요. 임대인이 이사 들어올 것 같아요. 진지합니다. 그러니까 나가 주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기간을 조금 한 6개월 정도 드릴 테니까 그 뒤에 나가달라. 그리고 재판 비용은 서로 그냥 각자 부담하는 걸로, 서로 그 상대방 진 사람이 원래는 상대방 변호사 보수까지 부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 없고 서로 그냥 자기가 들였던 비용은 자기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냥 화해해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재판이 어떻게 보면 참 우습죠. 뭔가 판사가 판단을 하는, 또 그 판단이라는 게 소송법상으로는 과거의 일 판단이거든요. 주로 돈을 빌려줬느냐, 맞았느냐, 뭐 이런 식의 과거의 판단인데, 임대인이 이사 들어올 건지를 예측을 하는 그런 식의 재판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분쟁이 많아지고, 또 분쟁도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괜히 비용만 들여서 뭔가 갈등만 생기고 흐지부지 끝나는 그런 구조를 이게 좀 태생적으로 내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법이다. 그래서 이제 이 법 체계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그게 이제 연장인데, 이렇게 임대차 하고 있다가 집이 팔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팔리는 사람, 산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산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살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단도를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이제 내가
팔려고 하는데 그 사는 사람이 들어와서 살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지, 그죠? 기존의 소유자거든요. 기존의 임대인인데 내가 팔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직접 들어와 산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면 너 나가야 돼라고 하면은 갱신 거절이 실거주를 이유로 해서 가능한지, 이런 부분의 논란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경우의 수가 많고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법무부인가요? 국토부구나. 국토부는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하자 기준을 나름 세웠어요. 국토부 유권 해석이라고 그래서 지금 6개월 전에, 법이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갱신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임대차 만기 6개월 전에 새로 소유권 취득해서 그 사람이 소유자가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실거주를 이유로 해서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임대차 만기 5개월 전에 소유권 취득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실거주를 이유로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기준을. 물론 이제 그게 법리적으로는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법이 과연 그런 취지냐라고 하는 부분에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뭐랄까요, 우리가 그 사회의 어떤 기준, 사회의 어떤 그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들이 규범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 따를 수 있는 규범, 기준, 이런 면에서는 너무 헷갈리게 돼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기준이 나름의 어떤 혼란을 방지하는, 나름의 잣대를 정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리적으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아직 판례가 명백하게 나오지 않는 이 시점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임차인이 낀 주택의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적어도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한다면 6개월 전에, 만기 6개월 전에는 소유권 이전을 하라. 그게 지금은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준비된 거 다 했네요. 네, 그래요. 오늘 뭐 첫 시간이라서 조금 미흡했을 수가 있는데 너그러이 조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이렇게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도 더 쓰고, 제가 그 뭐랄까요, 마이크 이런 것도 좀 새로 하나 사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목소리로 그렇게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